우선 이제 먼저 제22회 빅바이 스몰 저처럼 작은 사람들 이렇게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장님 너무 감사하시고 기자님 또 사무소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거창한 주제인데 그거를 제가 실제 일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산업과 연결을 해서 연관져서 어떤 가치 사슬을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자 이런 주제로 뭐 제가 얘기한 게 어떤 뭐 기준이나 뭐 어떤 표준이 되는 거나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화두를 던지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에노바의 최승호입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저는 뭐 제가 그 데이터 센터 산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아니고 뭐 IT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이제 건설, 특히 토목공학, 지방공학, 뭐 도시계획 이런 걸 공부했고요. 주로 우측에 보시면 에너지 쪽 일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팜스라고 코리아 헤럴드 이대표님하고 뭐 김영상 기자님, 사장님이 하시는 행사에 또 이제 우리 모빌리티 쪽 관련된 분들하고 하는 AI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6월 30날 크게 행사가 한 600명 정도 오는 행사가 있고 거기서 이제 저한테 맡기신 이유는 앞으로 잘 키워나가보자 이런 취지고 많이 배우는 입장입니다. 저의 경력 중에 저는 국방에서 큰 뭐 설계나 건설 뭐 몇 천억, 몇 조짜리 이런 사업에 주로 PM 업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영국의 RPS 그룹은 에너지 환경 전문 컨설팅 회사입니다. 거기에 있었고 RPS 그룹이 테트라텍이라는 미국의 엔지니어링 랭킹 3위 회사에 인수합병 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테트라텍에 근무를 했고 뭐 주한미군 이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또는 미군 시설 또 미국에 있는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뭐 조지아에 옛날 문제됐던 뭐 LG 공장 확장 설계 이런 것들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에너지 인프라를 아예 사업을 차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테트라텍이 랭킹은 3위인데 데이터 센터 설계는 1위입니다. 그래서 기가 단위, 예를 들면 테슬라부터 뭐 엄청 큰 M7 회사들의 대부분을 다 테트라텍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런 걸 좀 직감적으로 배웠습니다. 발표 개요는 뭐 좀 거창한데 우리 에너지 현재 수요가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새로운 AI 등장과 함께 해서 임계점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전력이 많이 공급하는 게 문제냐 어떤 문제냐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보틀렉이라고 표현한 것 중에 이제 계통의 병목과 규제 이런 것들이 한국에 좀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측면입니다. 현재 우리가 챗GPT 이후에 에너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클라우드보다 10배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의 전력망은 조금 그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도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워싱턴 DC에서 어떤 일이 사례가 있었냐면 테슬라가 AIX가 이제 미시시피에 투자를 하는데 인허가가 공장 새로 짓는 게 아주 크게 짓는데 8일이 걸렸고요. 유타의 SMR 소형 모듈러 원전이 EPA 미국의 이제 환경청한테 인허가 받는데 채 한 달이 안 걸렸습니다. 원전을 SMR을 짓는데 한 달만도 안 돼서 한다? 이거는 미국은 사실 우리보다 환경에 대한 규제가 좀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글로벌하게는 우리가 옛날에 미중 패권 전쟁이 있듯이 지금 미중 간에 AI 패권 전쟁이 벌었습니다. 그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와 인프라,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트럼프 행정부부터 과감하게 아주 과감하게 각종 인허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통이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 뭐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건 수도권에 짓고 싶은데 특정 지역, 전라남도, 뭐 남해안, 동해안에 이런 쪽에 있는데 전력이 모자르기보다는 사실 이계 전력도 좀 있거든요. 이거를 끌고 오는 그리드를 끌고 오는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전이나 정부 이제 주도화에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개통을 연결하는 게 너무 어렵고 이 개통은 2030년 이후에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HVDC라고 해저로 연결하는 것도 하잖아요. 이것도 최하 5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데이터한테는 폭발적 수요가 늘어나는데 지난주에 미국의 10대 건설사 중에 세계 건설사 부사장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의 우리 예를 들면 현대, 대우 이런 건설사들이에요. 그런데 건설사들의 매출의 50에서 70%가 데이터 센터 건설입니다. 여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거를 미국은 좀 느린데 10개월 안에 끝내라, 데이터 센터를.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의 걱정은 한 2, 3년 동안 물량이 막 많은데 3년 후에 혹시 이 분야 버블이 생긴다면 어떡할까? 매출 이제 측면에서 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큰일 나겠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걸 느꼈고 한국도 미국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이 AI 인프라 관련해서는 3년 정도 든다고 생각하는데 한국도 지금 엄청난 자금이 투자됩니다. 예를 들면 SK가 울산에 투자하는 100메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는 7조짜리거든요. 얘는 5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착공을 이제 시작하게 하는데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을 거예요. AWS랑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 반면에 미국은 오픈 AI는 몇십 기가짜리를 하거든요. 700조짜리를 짓고 있어요. 하나, 단일. 규모가 달리죠. 공이 하나 더 붙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더 붙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픈 AI만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뭐 AWS, 오라클, 뭐 구글 등이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게 있어야 다음에 모델들, LLM 모델들 같은 모델들, 그 다음에 AI 뭐 어플리케이션들이 생기는데 지금은 인프라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과거에 한국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IT 강국, 뭐 통신 강국들이 된 거는 어려운 시기에 과감한 우리의 통신망들을 깔았거든요. 그게 지금의 뭐 5G 뭐 시작해갖고 뭐 LTE 된 것들처럼 저희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돈이 많이 들지만 이거를 인프라를 깔아야 AI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AI 버블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AWS 부사장과 엔비디아 부사장과 운 좋게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에 DC에서. 버블 얘기가 뭐 나왔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이미 AI 쓰고 있지 않냐. 버블은 조금 정립을 해야 한다. 버블이 산업의 버블이냐 아니면 특정 기업의 버블이냐로 봤을 때 AI 버블은 산업은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뭐 뇌를 공부한다, DNA를 한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품이나 프로덕트나 솔루션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버블이에요. 그 산업 자체가. 근데 AI는 이제 점점 발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하더라도 AI를 쓰고 있고 모든 게 AI인데 점점 확대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버블이 아니다. 근데 다만 몇몇 기업들, 칩 메이커들, 반도체, 뭐 GPU 만드는 업체, 관련 업체들은 주식이잖아요, 사실. 근데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스탁 마켓에서는 보통 오버슈팅 하거든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오버슈팅해서 과도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죠. 지금 시장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국 기업들도 몇 개는 그런 미래 수요를 감안해서 오버슈팅 된 것도 있는데 이런 기업의 각각의 기업들의 주식은 가치는 버블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AI 인더스트리 산업은 버블이 아니다. 몇몇 제품 회사들은 버블일 수도 있고 더 자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를 그러면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없는데 인프라는 줘야 되고 한미 간의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는 3위를 원하는데 사실 3위, 4위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 규모가 700조 하는 거랑 우리처럼 7조 하는 거랑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잘하는 거는 뭐 크다고 잘하는 건 아니고 마진이 좋은 제품을 한다. 또 한국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투자하고 그거 인프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도 있고 그 인프라를 갖고 마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적으로 도파를 해야 된다. 지금 시장은 워낙 통신이나 기술이 좋기 때문에 꼭 한국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 수출 드라이브가 아니고 이제는 기술적으로 팔아야 된다. 풀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냉각도 예를 들면 전력을 많이 쓰는데 공기 냉각을 쓰는 게 아니고 뭐 수냉각도 이제는 하이브리드, 이제는 액체 냉각, 이제는 뭐 액침 냉각까지 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과감하게 전력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돌파를 해서 우리의 지금 생태계에 가장 시급한 인프라를 이제 빨리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제 뭐 발표의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아, 네, 재밌습니다. 아, 재밌나요? 제가 발표를 잘 못해서 원래. 아,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틀넥 네 가지를 보면 먼저 자본이죠. 이제 두 번째 에너지고 세 번째는 컴퓨팅이고 네 번째 메모리인데, 자본이란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주제인데 AI를 하려면 자본이 필요해요. 투자가 돼야 AI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우리가 인프라가 없다. AI 서버린 얘기 했잖아요. 인프라가 없는데 우리가 쓰는 모든 데이터가 다 미국으로 한다. 그러면 서버린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본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럼 인프라를 없다는 거죠. 그런 자본. 그 다음에 자본이 조금 있다고 치더라도 외국 자본을 쓰던 공적 자금을 쓰던 상생 펀드를 쓰던 에너지가 없는데,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AI에서 벽이 생긴다. 두 번째, 지금 컴퓨팅이라고 하는, 과거에 우리가 대부분 이제 컴퓨터는 저장하거나 연가일로 그냥 처리하는 정도의 보조수단, 어떤 빠르게 하는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이 컴퓨팅이 대세가 된 거죠. 예를 들면 학습부터 시작해갖고 뭐 추론도 엄청난 빠른 컴퓨팅이 누가 빨리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메모리는 지금 우린 좋죠. 국민들은 지금 요즘에 가장 중고품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 SK하이닉스의 조끼라는데, 선볼 때 그거 입고 나가면 바로 이제 호감도가 높아진다고. 이제 메모리가 높아지는 거는, 컴퓨터가 왜 좋아졌냐면, 우리 AI가 컴퓨터가 막 계산을 해요. 근데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한 상태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메모리가 더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HBM이라는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칩 메이커들 뭐 이런 데보다 더 수요가 몰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들이 이제 AI 네 가지 벽이다. 한국은 다행히 메모리가 뭐 원래 생산을 두 개 회사가 하지만 글로벌하게는 메모리 구하는 게 혈안이라서 지금 많은 기업에 뭐 젠슨왕 같은 분들이 뭐 이사수, AMD 이런 분들이 오는 이유가 메모리 우리하고 좀 같이 하자, 구하자, 협력하자 라고 해서 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격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 슈퍼사이클이라고 표현한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리소스, 컴퓨터 관련, 컴퓨팅 리소스의 기하급수 증가가 계속 올 겁니다. 지금은 AI, 각각 AI 에이전트, 뭐 각종 분야에 아직 안 쓰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곡선을 그릴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난 상승 곡선을 그릴 거다.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그에 따른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AI 네이티브로의 재편. 이제 과거에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AI 네이티브 되는데, 단순히 뭐 어떤 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거 아니고, 이제는 어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뭐 구글 클라우드가, AWS가 클라우드 뭐 B200 어떤 뭐 GPU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요. 빠르게 쓸 수 있게끔. 그런데 그거 갖고 이제 엄청난 또 거기서 산업이 생기는 거예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개인 동사무소가, 시청이 행정이든 뭐든 영상이든 다 이걸 써야 되거든요. 거기서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AI 네이티브가 생긴다. 그래서 인프라가 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AI 워크로드를 얼마나 수용에 따라서 뭐 건물이든 그 공간이든 그 인프라가 가능한 곳들에 대한 뭐 자산 가치가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그게 서버린 AI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마켓 인사이트는 이제 보신 것처럼 뭐 엄청나게 좀 늘어날 것이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용량은 현재 103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200기가와트로 2배 성장할 예정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간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뭐 오픈AI와 딥시크를 보면 투자비가 차이 나는데, 오픈AI는 비싼 거를 그냥 막 빠르게 하고 있고요. 중국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좀 저렴한 모델들로 이제 수출이 통제가 안 되는 것들, 또는 한국에서 보따리 상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대신에 비슷한 성능을 맞춰가고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 있는 시스템들을 최적화해서 비유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우리가 이제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클라우드는 다 학습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것들은 특정 기업들이 학습을 하겠죠. 그렇지만 FS, 자율주행, 피지컬 AI, 우리가 쓰는 지금 뭐 지도 이런 거 다 네이버 검색 다 추론이거든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습에서 좀 더 추론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학습은 대규모 언어 모델들, 뭐 LLM들이라든지 모델들 10가지가 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집중형, 허브가 필요하지만 추론은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학습은 챗GPT가 좀 느려도 되잖아요.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건데 또 교육을 시키는 거고. 추론은 실시간으로 자율주행하는데 0.001초 차이가 늦으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차이에서. 그러면 추론하는데 얘는 초저지연 반응 때문에 근거리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아마존 웹서비스를 쓰면 다 통신망으로 올 텐데 우리가 추론을 해서 자율주행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 그것 때문에 추론은 거점이 아닌 곳곳에서 한다. 그래서 저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라고 하는데 허브는 하이퍼 스케일의 데이터 한다. 큰 거. 스포크 방식은 분산으로 이렇게 하는 그게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라는 건데 아직의 많은 한국의 기업들은 다 큰 것만 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전력이 없죠. 지방에 가더라도 지방 가니까 또 기업들이 멀어서 안 쓰려고 그러죠. 지연 반응 생기죠. 또 지역 주민들이 뭔가 얻으려고 님비 현상들 있죠. 주민 수용성. PF도 좀 안 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모델들은 작은 것들을 500km든 1메가짜리를 곳곳에 이 건물도 뭐 남는 전력에 500km 한다. 근데 이게 만약에 100개다. 그럼 뭐 얼마겠어요? 1메가 500km가 2개면 1메가인데 20개면 10메가고 200개면 100메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연결하면 이게 하이퍼스케일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테마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한계는 지금 AI 칩들이 엔비디아의 시리즈 중에 하퍼계라는 게 있어요. H100, A100. 지금 KT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다 하퍼 시리즈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체계가 있는데 엄청 MS와 엔비디아의 차이점은 MS는 느리게 좋은 제품을 돼요. 근데 엔비디아는 빠르게 6개월마다, 1년마다 B200, B300, 루빈 막 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빠른 걸 쓰면 느린 걸 안 쓰고 싶어요. 휴대폰 우리 삼성 갤럭시 3처럼. 그게 이제 젠슨왕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MS는 느리게 나오는데 따라갈 수가 없죠. 과거는 MS가 앞섰는데 그런 방식으로 경영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키고 있는데 현재 어떤 거 있냐면 GPU 카드를 하나당 발열량 400kW, 600kW 되던 서버들이 지금은 B200 이런 거 되면 1000kW가 넘거든요. 공기 냉각으로 이걸 냉각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액체 냉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기 냉각은 여기서 하면 또 불균이네요. 소음이 있어요. 진동. 그것 때문에 공기 냉각으로 하면 반도체 무허비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10도를 낮추면 수명이 2배가 늘어나가요. 근데 GPU 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B200은 억 단위가 되는데 한 장당. 이것들을 수냉각으로 하고 균일하게 콜드 플레이트를 붙인다면 2, 3년마다 뻥 난다. 이런 말 써도 되나? 고장 날 거를 수명을 7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액체 냉각으로 가는 건데 아직까지 한국에 있는 레가시 플레이어들 뭐 설계자거나 PM사거나 디벨로퍼 또 대기업 L자인 회사 무슨 뭐 여러 가지 회사들 있잖아요. 다 서버 하나가 10에서 15kW짜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KT 클라우드나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면 다 아반떼만 있어요. 제품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급하는 거는 저희는 액체 냉각을 하기 때문에 B200 같은 포르쉐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네시스나 그랜저급들의 뭐 것들로 저희는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폭발과 인프라 얘기 같은 내용인데 뭐 이거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전력 쪽으로 좀 갈 건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나 전력 소비는 인프라, 뭐 AI의 수요 증가 따라서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거로 예측이 되고요. 2026년 예상 수요는 1000 TWh 정도가 될 거고 일본의 연간 전력 소비량 정도가 돼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현재 데이터 한타가 미국의 뭐 한 5%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각종 뭐 SMR이라든지 가스 터빈이라든지 여러 이제 에너지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워크로드 비중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쪽 분야의 가속기 시장 뭐 우리가 뭐 챗GPT 같은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것 때문에 가속기들이 뭐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의 영업이익 보시면 상당하잖아요. 보통 제조업들은 3%, 5% 하는 게 맞는데 뭐 몇십 프로씩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공급은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제조업이 수십 프로 낼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뭐 10몇 억씩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한국의 정책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었어요. 1970년부터 수출만 하면 돼. 많이 팔면 돼. 그러면 100억 했다고 달성? 야, 얘네 세제 혜택 줘. 지원해줘. 200억 하게 해줘.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한국의 자본시장은 아까 제가 자본 얘기를 했지만 좀 달리 가서 한국 경제 때문에 그래요. 자본시장은 수출 드라이브에서 탈피해야 돼요. 이제는 마진이 많이 발생하는 솔루션이 뭘까? 제품이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물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마진이 40, 50%, 200% 되는 것들로 해야 된다. 그게 바로 AI 관련된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은 성장 동력을 잃었거든요. 대부분의 산업은 0%대, 정말 1, 2%대 성장 동력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에피션트 측면에서 경쟁력, 뭐 가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나 베트남이 안 되잖아요. 제조업 측면에서. 그렇다고 고급 기술의 원천 핵심 기술은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데 그런 거 안 되죠. 단순히 조립해서 몇 %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국가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수출 양적인 게 아니고 마진으로 가자. 그런데 그 마진이 우리가 한국의 자본이나 뭐 에너지, AI 관련해서 전기가 없다면 옆 나라의 아시아에 우리가 투자해서 하자. 미국의 AWS나 구글 같은 경우가 미국만 있나요? 전 세계에 있잖아요. 심지어 AWS는 UAE에 있다가 데이터 센터가 공격도 받았는데 우리도 그 모델로 가야죠. 예를 들면 뭐 한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맥도날드처럼 뭐 한도날드 만들면 안 되나요? 우리의 어떤 산업이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고 표준이 되고 그 다음에 예측이 되고 이건 믿을만해 라고 가면 우리의 어떤 K 뭐 방산처럼 K 푸드, K 컬처들이 단순히 한국을 뭐 세계로, 한식을 세계로, 한국의 AI를 뭐 세계로 이게 아니고 세계가 아니고 그냥 산업화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산업화로. 뭐 한국 화장품은 이제 산업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도. 우리 AI도. 우리가 산업 표준이 되게. 맥도날드처럼 쫙 깔리게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패러다임의 전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 혁명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GPU의 전력 밀도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렉당 5에서 10kW 전력 서버 하나당 이 수준으로는 엄청난 컴퓨팅, 뭐 추론, 수요가 늘어나는데 한국에 공급하고 있는 95% 현재 돼 있는 것들 앞으로도 현재도 그래요. 뭐 어떤 특정 업체 얘기하겠지만 얘기가 되나? 해도 되나요? 뭐 LG CNS가 많이 하고 있는데 KT가 하고 있는데 또 설계사들 창조, 공간, 정림, 사무가 하고 있는데 미국에 제가 CS 작년에 부스도 전시하고 뭐 미국 자주 갔는데 그런 회사들이 안 와요. 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고. 그런데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예요. 그 산업이. 그런데 엄청난 고발열, 고성능이 오는데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WS,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걸 외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왜냐면 한국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빠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존의 생태계에서 이거를 PM, 프로젝트 관리하는 사람, 투자자 또는 여기에 뭐 엔지니어들, 디자이너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 왜 이걸로 해? 더 좋은 방식으로 효율성을 갖고 가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되면 전력도 줄이는 거죠. PUE라는 거는 데이터 센터에 어떤 GPU 하나를 돌리는데 1이라고 쳐요. 그런데 보통 공기 냉각 방식이면 1.6에서 1.7이 에버리지예요. 그래서 1을 돌리는데 60%, 70% 전체 전력을 쓰는 거죠. 냉각을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1.2, 1.15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전기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데이터 센터를 많이 칠 수 있죠. 그런데 도입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거 도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산업을 봐야 되고 투자자들이 그걸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순 검색에서 이제 뭐 멀티모달 서비스는 50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단순히 우리가 구글에 검색하는 것도 이제 0.3이 쓰인다면 챗GPT 같은 경우는 2.9. 근데 멀티모달 AI들, 뭐 비디오나 영상이나 막 이런 것들 막 우리 막 버퍼링 걸잖아요. 이것들은 실제로 15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AI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쓸수록 에너지가 필요한데 한국에는 에너지가 빠르게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걱정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결론을 드리겠지만 있는 전력에서 전력이 생성되고 그리드가 되기 전까지는 아껴 쓰는 전략, 절약하는 전략이 있는데 안 쓰고 있다. 예,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한국 개통위기가 뭐 대전환, 수도권 집중의 한계를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통해서 좀 변화를 주자 이런 주제로 적어봤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조에서 탈피해야 돼요. 지능, AI 데이터 센터, 서버린 AI 쪽으로 가야 되죠. 지금 젠슨왕이 작년 에이펙에 와서 이제 인더스트리 쪽에 경제 쪽 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경제 관련 뭐 포럼들 서밋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미가 뭐 미중이 정치적으로 또 뭐 서밋을 정치적으로 했는데 이제 내셔널 서밋이 있고 뭐 이코노미 쪽 서밋이 있었는데 그 위에 바로 이제 GPU 26만 장 카드를 꺼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좋은 선물도 주고 뭐 협력도 하고 숙제도 주고 갔는데 바로 간 곳이 영국과 독일이었어요. 우리보단 적게 10만 장, 뭐 20만 장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그때 독일에서 BMW 이제 CEO랑 만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전 세계의 주요 공장들, 회사들의 공장은 두 개가 될 거다. 하나는 지금의 BMW처럼 제조 공장일 것이고 하나는 AI 공장일 것이다. 왜냐면 지금 자율주행을 보세요. 테슬라가 공장이 제조 공장만 있을까요? 이 컴퓨팅하는 서버 공장이 있겠죠. 우리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공장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만들고 섬유 만들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 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우리의 공장은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게 그러면 공장이 없는 데이터 센터가 없는 인프라가 없는 나라들 동남아 어떡할까요? 종속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다 갖고 있는데 엄청난 돈을 거기다가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전력도 없거니와 불안정하고 투자자금도 없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종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산업을 바라볼 때 정부도 펀드를 줄 때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고 대기업은 규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돈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는 거죠. 뭐 규제 보호, 뭐 샌드박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샌드박스도 크게 봐야 되고 기업도 봤을 때 작다고 보호해주고 크다고 좀 규제하고가 아니고 잘 되는 쪽 현재 맞는 거 미래 돈 많이 벌 거를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제조 그런 마인드에서 이제는 지능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산업의 변화고 한국이 살아갈 길입니다. 인구 소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뭐 굳이 없으면 우수 인력을 IT 전문가 우수한 인재들을 5만 명 가족까지 해서 5만 명을 늘린다고 쳐요. 그럼 수요가 국내에서도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수요라는 거는 그 IT 수요가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또 좋은 뭐 고부가 같이 고임금이기 때문에 수요가 나고 그러면 한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과거의 성장 동력과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뭐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몇 기가 있지도 않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K텔레콤이 100메가와트 1000메가와트가 1기가인데 100메가와트를 울산에 한다는데 5년 걸리거든요. 이게 가장 큰 AI 데이터 센터가 될 거예요. 이런 측면이 아니고 20, 30기가와트 스케일업을 해야 된다. 근데 한국의 펀드는 부족해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런데 한국 기업 한국의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자본, 글로벌 자본들이 들어오면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 보여주면 돼요. 지금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건 AI 드랍을 걸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수요가 있으면 투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줘. 대기업은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한테 AI 하라 그러면 느려요. 스타트업들, IT 기업들을 빠르게 만들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게 또 다른 메타나 오픈 AI나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처음에 스타트업이었잖아요. 일론 머스크 하고 있는 회사들도. 이런 것들이 다 대기업이고 세계 탑 10 기업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 되죠. 언제까지 대기업한테 AI라고 하면 늦죠. 그래서 좀 우리가 스케일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중물로 이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수요를 창출해야 외국 자본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국 프레스센터 같은 경우도 많은 언론인들의 여기 이제 어떤 전통이고 핵심 허브인데 많은 언론 관련 데이터들도 마찬가지로 다 AI를 써야 되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가 최근에 AI로 뭐 투자받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뉴욕타임즈가 옛날에 그 로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AI로 데이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뉴욕타임즈가 가치평가를 높게 받았어요. 옛날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신문들도 단순히 저장하고 그냥 스캔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AI로 해서 우리 클로우드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추론하고 학습시키는 능력까지 한다면 과거의 전통 페이퍼, 어페이퍼, 뭐 화이트 페이퍼 이런 페이퍼의 개념이 아니고 이 자체가 희귀 자료가 돼서 얘를 토대서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과거를 토대로. 그러면 과거의 언론인 뭐 레가시 미디어들도 이제 안 팔리네. 유튜브에다가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AI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것만 고집하면 돼. 그 분야의 특정 관련 AI 산업으로 바꿀 수 있다. 그거는 큰 DNA가 다르지만 지금 DNA를 전편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이든 동사무소에서 우리 똑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시청, 도청, 출생 관련 뭐 전입신고 이런 것도 다 AI를 한다면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거를 수요를 이제 생기면 투자가 들어오고 우리가 커지는 거죠. 그럼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할 텐데 일자리는 당연히 줄겠죠. 반복되는 일자리들. 그거는 AI한테 맡기고 대신에 좋은 일, 선한 일, 우리가 말하는 어떤 웰빙 이런 쪽에 대해서 국가 대신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더 지불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기계가 하는 거, AI가 하는 거고 사람이 하는, AI가 못하는 그런 복지 분야라든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공 분야의 그런 것들은 더 임금을 잘 주고 그게 그냥 쟤네 사회복지사 더 못 벌잖아 이게 아니고 그게 더 가치 있고 기계가 못하는 거니까 그쪽에도 임금을 많이 주고 그래서 기존의 인력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산업 전략입니다. AI 때문에 일자리 잃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당시 상품이 아니고 이제 지능, 소버린 AI 시스템을 수출하는 모델로 돼서 AWS 코리아, 저펜 막 있듯이 중동 뭐 있듯이 우리도 한국에도 KT 글로벌이 있는데 KT 글로벌이 아니고 KT UAE, KT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직까지 그냥 국내만 바라볼까? 우리 금융도 사실 해외 진출 좀 시작하긴 했지만 금융이 약하잖아요. 우리 금융이 우리가 10대 강국인데 경제금융에서 우리도 금융, 뭐 JP모건, PE들이 갈 수 있잖아요. 안 가는 이유는 해외 진출 이런 것들도 이제 금융도 AI가 되거든요. 화폐들도 이런 걸 요번 기회에 큰 전환을 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수출하는 산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력 불균형 뭐 말씀했는데 제가 봤을 땐 제가 아까 제 이력에서 해상폭력 뭐 포럼도 하고 뭐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하고 있는데 지금 전남 지역에 뭐 신안이라든지 뭐 이런데 해남 뭐 영암 등이 많이 하려는데 다 재생에너지를 근간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도 지금 해상폭력도 막혀 있어요. 군작전 인허가라든지 주민수용소 때문에 최소 5년 걸립니다. 5년 동안 전력이 없어요. 그래서 늦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해안 쪽에 원전 있는 쪽, 뭐 2030년 이후에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송전망 확충 지원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때는 꼭 정부가 다 해결해 줄게. 그 다음에 뭐 정부가 규제할게. 한 점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한 점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분산형 에너지 특별법 바뀌었는데 미국은 일론 머스크가 발전소를 사요. 많은 기업들이. 기업이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면 기업이 발전소를 지면 되잖아요. 자기 SK 유보금으로, 삼성의 유보금으로 풀어주면 되죠. 발전소 빨리 짓고 인허가 해주고 그거를 발전소를 또 거기 쓰고 세금을 들여드리면 되는 거고. 그럼 산업이 되는 건데 왜 정부가 다 하려고 그러나? 정부는 지금 시대에는 AI 시대. 옛날에 과거에 수출 너희 잘해봐. 칭찬해 줄게, 상 줄게, 뭐 훈장 줄게 이런 좀 지원금 줄게 이게 아니고 지금은 기업이 하게끔 하고 너무 빠른 시대니까 나머지는 국가가 재정이나 법규나 여러 가지 걸로 지원을 하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국가 주도로 하면 그때부터는 너무 느려질 것이다. 송전망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소스도 마찬가지로 민간에 주고 정부가 보좌하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이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역별 전력이 자립도가 분리균형인데 사회적 비용은 지금 전력 요금 차별화를 이제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전력을 많이 쓰는 데가 부담하게끔 해야 되죠. 그렇지만 또 전력이 남은 곳은 또 그걸 갖고 ESG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환화할 수 있는 수소나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남의 어느 신안군인가 거기는 그 에너지 풍력 같은 게 나오면은 배당을 주더라고요. 예, 그렇죠. 좋은 상생 펀드처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해상풍력 업무를 해요, 지금도. 전남에도 영광나거리 했었고 신한우이도 했었고 해상풍력 제가 영국회사랑 지금 나도 한국의 에이전트 대표인데 그걸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요. 왜 우리 땅에 소음 들리고 어구망 파괴하고 그러냐. 소음은 문제가 생기고요. 사실 좀 리스크도 있죠. 그리고 왜 우리 고압이 지나가냐. 그런데 보상해달라 이건데 지금 신안 같은 경우는 거기 나오는 수익을 나눠준다 하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좋아하죠. 그런 모델들이 좋은 모델이다. 그럼 단순히 그 모델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AI를 특화시켜서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거 말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인프라가 없는 신안에서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샌드박스를 우리가 신안에 둔다 아니면 어떤 산단에 둔다 규제 샌드박스를 요걸로 보는 게 아니고 거점으로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 우리가 광주다 목포다 대불산단이다 여기 샌드박스를 퍼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메가 특별시 크게 생기는 것처럼 여기를 묶어서 규제를 이 단위로 묶어주면 AI 파일럿 메가 시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드론도 돌리고 자율주행도 하고 사고 날 수도 있고 그건 그 지자체가 국가가 좀 리스크를 좀 떠안아주고 투자해주고 그러면 그 자체 인프라가 생기면 좋은 외국 인력이나 좋은 인력들이 가서 살죠.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삶의 질이 좋은데 돈도 많이 받는데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 그런 지역에 특화지구를 만들어서 제주가 관광에 대한 특별 그런 자체가 돼 있는 거 독립성이 좀 있듯이 그런 지역에 대해서 외국인 유치해서 영어만 전문적으로 쓰게끔 하면서 AI로 특정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분산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전기가 없다 보니까 10메가와트 이상 전력을 사용할 때는 별도 전력 영향 평가를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편법으로 9.9메가만 수도권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력이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렵죠. 지금 외국은 미국은 1기가 10기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일 큰 게 100메가와트니까 너무 어렵죠. 과감히 좀 풀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 이제 시작하는데 이건 잘하고 있는 거고요. 직접 전력 거래도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후에너지부나 관련 산업부에서 조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더 과감히 풀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집에 태양광을 깔아서 전기 충전을 하고 팔 수 있거든요. 남는 거를.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전기 충전으로 돈도 벌고 있어요. 팔아서 판매 사업으로. 왜 우리는 안 되나요? 할 수 있죠. 입지 변화인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기술 기업들 수요 이것 때문에 막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프라든지 많은 산업이 모이지만 전력이 없어서 수도권에는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제 분산의 특구 때문에 지방으로 가게 되는 거 있는데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 분산이 이제 정책의 권고가 아니고 이 산업을 하려면 어차피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검토하는 것 중에 사천에 80메가, 영암에 80메가 있는데 지자체가 이건 좀 얘기해야 되나 좀 테넌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가 되려면 수요자가 있으잖아요. 수요자를 50% 유치해 줄게 우리한테 오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PF가 무조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알고 있고 수도권이나 당진이 아닌 글로 가려고 해요. 그래야지 PF가 되니까 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저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PF4가 되는 거잖아요. 에코티도 쉽게 만들어지고 앞에 초기 투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고 지자체가 도지사부터 시장들이 이게 혈안돼 있어요. 인구 소멸되고 있는데 살 길은 이거다. 제가 셀렉 USA를 뭐 작년이어서 올해도 갔다 왔는데 올해 재미있는 있었는데 셀렉 USA는 미국의 모든 주가 우리 주로 투자해 주세요 하고 주가 경쟁을 해요. 서로 부스 차려서 기업들 오세요. 전 세계에서 투자하세요. 공장 지세요. 이런 것들인데 유타주 주지사, 미네소타, 미시시피, 괌 뭐 이런 주지사들이 앉아 있었는데 10년 후에 주지사들 당신의 꿈이 뭐냐 비전이 뭐였더니 괌의 주지사님이 뭐 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아시아랑 가깝다. 동아시아랑 4시간 거리다. 근데 우린 미국령이다. 그래서 아시아의 데이터 센터 허브를 짓겠다. 그래서 엄청난 태양광 베스 산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10년을 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관광으로 좀 어려운데 괌에 이제 데이터 센터로 우리 괌 주민들이 먹고 살 거리를 만들고 나는 하는 게 내 꿈이고 10년 내 괌의 모습이다. 그랬더니 유타 주지사 한 말이 경쟁하고 있네요. 우리는 미국에서 우리는 유타는 애를 많이 낳는 주입니다. 애를 4명씩 낳습니다. 웃더라고요. 왜 웃냐면 멀몬 때문에 그래요. 멀몬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 많이 낳는 이 유타가 사실 관광으로 좋다. 뭐 내셔널 파크들이 많거든요. 좋은 공원들 많고 하는데 요걸로 SMR을 우리가 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줘서 이 돈으로 우리가 살기 좋은 애를 더 많이 낳는 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데이터 센터 산업이라는 게 엄청난 미래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혐오 시설이 아니고 미래 먹거리가 된 거죠. 그다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 한국 측면에서 뭐 미래도 뭐 미국이나 다른 데 마찬가지죠. 에너지가 다 없잖아요. 수요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현지에 있는 에너지를 빠르게 더 만들어야겠지만 없다면 효율을 하자, 최적화하자. 그 에너지를 믹스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를 공기낸가 아까 뭐 과거에 오래된 거는 2.0이에요. PUE가. 근데 지금은 에버리지 공기냉식 하는 카카오 네이버는 1.6, 1.7인데 좀 말이 잘못됐는데 액체 냉각입니다. 수냉식은 공기를 증발해서 하는 이런 거고 액체 냉각은 액체에 쿨런트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실외기처럼 에어컨 실외기처럼 하는 거고 수증기가 아니에요. 그냥 GPU를 콜드 플레이트를 붙여서 찬물이 흐르게 하는 건데 이 다이렉트 리퀴드 쿨링, DLC, 뭐 다이렉트 뭐 쿨링을 하거나 정말로 양자 컴퓨터처럼 얘네는 이걸로도 효율이 떨어지니까 담가야 돼요. 액침 냉각. 근데 액침 냉각이 좋긴 한데 못 담그는 거는 기술적으로 이머전이라고 하거든요. 독일의 제일 큰 이머전 회사가 저한테 지금 MOU 맺자고 연락이 왔는데 GPU들이 고가인데 이게 조금만 손상돼 있으면 물이 단 건데 방송 나가더라도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증 문제 때문에 액침 냉각을 지금 많이 못해요. 네, 그래서 지금 무조건 다이렉트 리퀴드 쿨링, 콜드 플레이트 하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조도 이제 실시간 추론 많이 하고 있는데 무조건 대규모 학습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는 한국도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대규모 학습을 큰 게 필요하죠. 그걸 위한 나머지 것들은 거점별로 울릉도, 흑산도, 뭐 제주도 등에는 또 작은 것들을 거점별로 엣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에너지도 한전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분산형 에너지, 또 신재생 에너지, SMR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단순히 실질적으로 AI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 재생에너지 산업이 살아나요. 지금 정부는 태양광만 좀 밀고 있는데 좀 해상풍력이나 수소도 지금 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차피 뭐 기술이 발전되고 우리 옛날에 뭐 전기차가 처음 비쌌지만 지금 싸지잖아요. 배터리 가격이 싸지는 것처럼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기술 개발하면 싸지거든요. 경쟁을 하면. 그래서 좀 더 재생에너지를 해야 될 것 같고 SMR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좀 믹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이렇게 좀 분산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뭐 CFE가 어떻고 뭐 아리백이 어떻고 뭐 이런 측면보다는 실제적으로 당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념적인 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당장 생존과 미래를 위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에너지 소싱을 고민할 사항입니다. 순행각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아까 뭐 카페스 측면에서는 이제 하나가 50kg, 100kg짜리인데 15kg, 10kg짜리 할 바에야 더 많이 넣잖아요. 그리고 뭐 제한된 공간에 고밀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2, 3년마다 고장날 수 있는데 오래 갈 수 있고, 그래서 구축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고장률도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순냉각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액체 냉각 해야 된다는 필요성입니다. 이 점은 비용 절감이 되겠죠, 단순히. 집적도라는 거는 뭐 서버에 똑같은 서버를 넣는데 더 많이 꽂을 수 있어요. 공기 냉각하면 열이 발생하니까 띄워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 플레이트만 붙이면 되거든요. 콜드 플레이트만. 그렇기 때문에 고밀도 할 수 있다. ESG 가치 창출은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탄소 거래 배출을 가능한 걸 확인했는데, PUE를 공기 냉각하면 1.67인데 1.15가 나온다. 그만큼 탄소 저감하는 거니까 탄소 거래 배출이 가능한, 배출권으로 이게 가능해요, 판매가.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계약을 준비하고 있고 컨설팅을 맡겨서 판매를 하고 이거를 사회적 기업으로 환원할 생각입니다. 웹뱅 회사 보고를 지금 맡아서 네네. 하고 다 계신 거예요? 저는 뭐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센터를 기획하고 구축하고 운영하고, 저희가 에노바 그룹으로 돼가고 있는데 투자까지 같이 다 합니다. 네. 그럼 컨설팅부터 다 하네요, 직접. 네, 원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SMR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로 가야 된다. 단순히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집들도, 기업들도, 각각의 데이터 센터들도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단순히 의존하는 게 아니고, 한전의 전력만 쓰는 게 아니고 수소발전, 태양광 발전 등을 다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열 에너지, 폐열을 온수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걸 스마트팜으로 바꾸고 인근 산단이나 지자체에 공급하면 뭐 이게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몇 가지 제안이나 향후 전망인데요. 지금 AI 쇼크가 오고 있죠. 아직 못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뭐 법률회사나 몇 개 회사들은 당장 일자리 뭐 신규 직원 안 뽑는 것처럼 많이 생길 텐데 엄청 빨라질 거예요. 당장 챗GPT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엄청 빨라질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나마 좀 빨라요. 사람들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 AI 서버린 인프라가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관광 상품으로, 화석 연료로, 제조업으로 할 것인가? 이게 엄청나게 비싼데, 의존해야 되는데. 그래서 AI 쇼크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밸류들, 이런 것들. 또 AI 쇼크에 따라 우리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마련이라는 건 사실 어려워요. 평가를 해야 돼요. 어떤 거를 상품이나 모델을 개발하면 평가가 없으면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몰라요. 평가가 동반돼야 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평가가 잘 돼서 계속 잘 되는 건 잘 되고 못하는 건 이제 과감히 없애야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 평가라는 건 제가 말하는 건 측정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화폐 가치로 좀 바꿔야 될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AI 시대 아까 잠깐 일자리 얘기했지만 AI가 다 하잖아요. 얘가 1인 10, 뭐 10인, 20인 역할을 하는데 대신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군가 쓰레기를 줍거나 누굴 돌보거나 봉사활동하거나 이런 것도 어려운 것들을 화폐 가치로 바꿔서 화폐 가치를 밸류업 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제 상생할 수 있다. 사람과 AI가 또는 로봇이.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의 인센티브를 줘야죠. 사회적 기업들한테.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균형 있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AI와 로봇과 인간의 이거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소셜 섹터를 시장화를 해야 될 것이고, 정부가 지금은 AI 인프라, AI 드라이브만 하고 있지만 이 섹터, 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은 AI를 빨리 가속화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늘 제도는 산업의 발전, 투자와 연동해서 같이 가져야 돼요. 투자나 제도가 되면 불균형이 생기고요.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가야 되고, 특히 소셜 부분의 섹터를 균형을 갖추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ESG 전략인데 아리백에서 CFE로 바꿔야 되겠죠. 아리백만 노리다가 태양광만
해상풍력만 하다가 지금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CFE로 하고 대신 CFE를 할 때 빠르게 규제를 하지만 안전장치를 꼭 국내 기업만 아니더라도 정말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RE100, CF100을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총 소유 비용 구조 변화인데 뭐 이거는 전통적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냥 서버만 할 수 있게 마련해 놓고 내가 사업자가 내 거 갖다 놓는 이 방식이 아니고 이제 구독 형태로 소유해서 구독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비중도 좀 뭐 AI 최적화하면서 아까 말한 제가 어떤 냉각 방식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펙스 운영 비용을 얘기해요. 운영 비용도 좀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효율화시키고 냉각 방식 뭐 전력 공급업도 좀 분산시키고 수익 몰대도 단순 임대 그냥 내가 껍데기만 만들고 자기 회사가 자기 서버만 놓고 하는 방식에서 매니지드 GPU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재판매하는 거 이렇게 좀 가야 되겠다. GPU를 구축해 놓고 그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뭐 자본금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회사들이 5천만 원도 없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어떻게 그거 뭐 몇십억 하는 걸 사겠어요? 임대로 사야죠. 그리고 마침 정부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AX 바우처 예산들이 구매가 아니고 구독 바우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내가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구독형으로 구축한 상태에서 자기가 그래픽 갖다 1시간당 얼마씩 사는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가야 되고 데이터 센터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글 AI 스튜디오 쓰는 게 다 그런 방식. 맞아요. 네네네. 구글 클라우드, AWS, KT 클라우드, SK텔레콤, 좀 저렴한 모델은 럼파드. 요즘에 앨리스라는 그룹은 1조짜리로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이 주관해서 상장을 요번에 하거든요. 1조 기업치면서 원래 초등학교 코딩 교육하는 회사였어요. 교육적 DNA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1조 기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사회가 바뀌었다. 초등 코딩 교육하다가 AI를 알게 됐고 저희 소속 중에 누가 그걸 도와줬어요. 컨테이너 타입을 수입산하다가 이제 다 이렇게 구축하는 거 도와줬는데 지금도 수입산을 조립해서 써요. 저희랑은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잘 되면 대기업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돈 되는 쪽, 마진이 높은 쪽으로 산업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단순 제조에서, 공장에서 이제는 지능형 쪽으로 산업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국가 에너지 로드맵은 분산법을 작년에 시행해서 입주 답변을 시작을 했고 이제 차등 요금 문제 본격화를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이제 SMR 실증 및 연계 지방 특화를 2028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거대 AI 인프라 에너지 자립을 완성해야 되는데 좀 저도 이렇게 빨리 가시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뭐 법과 제도, 그에 따른 투자들, 또 그에 따른 수요나 기업의 참여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가 보통 로드맵을 하는데 2030 비전이 아니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줘야 되겠죠. 전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 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주도를 하고 국가는 그걸 서포트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전력이 없는데 한국에 뭐 시장이 있어요. 근데 중국이나 미국은 내수가 해결돼요. 또 중국은 중국 관련된 뭐 RCEP라든지 뭐 경제 또 협력 국가들이 있거든요. 뭐 러시아든 뭐 이란이든 뭐 이런 나라들 있듯이 또 근처 옆에 나라들. 근데 한국과 일본이 좀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미국과 중국 대비 우리는 3위가 되고 싶은데 전기가 없어요. 특히 한국이 없어요. 근데 한국과 일본의 해저터널, 일본 해상풍력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소프트뱅크의 저희 파트너 회사가 델타엑스라는 회사가 소프트뱅크의 데이터 센터를 하면 ESS, 배터리로 저장장치가 필요해요. 그거를 설계를 해줬고 납품을 본격적으로 해요. 일본과 인도에 소프트뱅크에서 다 투자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또는 중국까지 이거서 얘기하는 거는 중국의 우리 서해 쪽 그네들의 황해 쪽에 엄청난 재생에너지가 많아요. 전 세계의
해상 폭력의 발전량의 50%는 중국에 있습니다. 황해에. 전력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중국이 엄청난 그걸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거고, 뭐 미세먼지 줄었잖아요. 이제 재생에너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력을 우리가 협조해서 좀 임차해서 쓰는 거죠. 당분간 우리가 될 때까지. 일본에 있는 거 해저 터널로 해저 케이블 갖고 오면 되거든요. 우리 제주도와 육지, 우리 내륙과도 해저 터널이 복선으로 돼 있거든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기를 그동안은 쓰는 것도 되겠다. 지금 급하니까. 국회 상원했다고 엄청 막 욕먹었던 거. 이게 뭐 단순히 어떤 경제 통합이라고 봤던 건데, 저는 이제 전력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중국하고도 해도 돼요. 뭐 돈 되는데 해야죠. 근데 의존하면 안 되죠. 다만 우리가 5년, 6년 동안 없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전력을 같이 쉐어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뭐 한일만이 아니고 중국 것도 써도 됩니다. 뭐 진정한 응용력은 지금은 스피드하게, 그 다음에 스케일, 조그만 거 갖다가 뭐 되겠어요. 우리가 뭐 조그만 거 갖다가 뭘 하겠어요. 그 다음에 시너지, 제가 여러 가지 했던 국가 차원의 또는 민간 차원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와 투자 이런 것들을 다 시너지해서 결과적으로는 빠르게 스케일업을 해서 우리가 제3위 뭐 AI 국가가 되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다이나믹한 나라인데, 뭐 더 경험 많으시겠지만 취재를 해보시면 세계 반도체 메모리 1등을 하고 있고, 조선 1등 하고 있고, 자동차도 거의 탑 랭킹을 하고 있고, 휴대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처음은 작게 시작했지만 모방을 했지만 지금 1등 하고 있거든요. 저력이 있어요. 그래서 3위가 아니고,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돈 되는 거를 잘 찾아서 하면 우리가 이 분야에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정 경영력은 지금은 뒤로 보지 말고 빠르게 스케일업 하자.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을 통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좋았던 거는, 사실 저는 작년 7월 1일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저희가 자산운용사한테 조건부 투자 계약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에노바 동백 1호라고 데이터 안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엣지 데이터 안타 작은 것들을 확약서를 받았어요. 투자 확약서를. 그래서 484kg 460억짜리 투자 금액을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화성에는 경기도 하죠. 경기도 화성에 저희 공장이 저희 그룹에서 있는데, 거기서 이게 좀 화성의 의미가 있는데, 화성에는 8메가로 데이터 안타를, 이거는 콜로케이션입니다. 이거는 1,800억을 투자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왜 1,800억이냐면 저희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 뭐 엄청 큰 기관에서 마스터리스트 들어오겠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ESG를 원해요. 저희가 이 화성에는 저희 공장에다가 저희는 현물 출자를 하고, 여기다가 저희가 수소 발전하고 태양광을 아주 큰 규모로 깝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열이나 이것들을 주변에 기부하고, 수익금을 기부하고, 저희가 ESG 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도심 지역에도 저희가 들어오면, 지금 홈플러스 MDM하고 저희 컨택하고 있는데 10군데에서 6군데 정도가 매물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저희가 1층은 환원, 주민들을 위한, 2, 3, 4층은 저희가 데이터 안타와 스마트팜을 해서 하겠다. 그런 모델들로 가는데, 이제 저희가 이 글로벌 모델로 수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사업이 확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 펀드 만들어지면 저희는 6월부터 아마 바로, 저는 이제 이거를 구축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데, 구축과 운영을 하는데, 이게 펀드 상품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제 1호 펀드, 2호 펀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말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